다음 시간에 이제 북한 종교 문헌 검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특색 있는 그러한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발간 배경과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종교 문헌의 검토.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레닌의 종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종교에 아주 그 어떤 반대하는 극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레닌에게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책들을 연속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첫째는 그 우리가 이제 정하철이라는 그 공산주의자 이분이 이제 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되어진 제목은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뭐 이 발간 배경을 우리가 우선 보게 되어지면 1959년 이게 이제 정하철이가 지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어졌는데 애당초 처음에는 반종교 활동의 지침서로서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근거를 제시를 한 네 가지로 했는데요. 첫째는 종교는 착취 계급들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유력한 정신적 도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근거를 우선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내세를 설교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그 구원의 의미를 너무 강조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내용을 아주 그 악의적으로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 종교 활동 금지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방해한다. 내세에 강조점을 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그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수단이다. 미제국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조선노동당에서 발간한 이 책에 아주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느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허비라. 이 비과학적인 전설로 가득 찬 옛날 말, 아주 옛날 옛적에 그랬던 그 동화와 같은 설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뭐 그걸 믿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종교의 거짓을 빤히 알고 계속 믿으려 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허풍장이 종교는 현 시대 발전 속에 밀려날 때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계 상층 지도자들은 일도 하지 않고 거짓소리만 짓거리면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를 상하이 계급으로 나눈 뒤 상층 지도자들은 피땀을 흘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화방탕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선전하죠.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이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을 아주 타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선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충과 같은 상층 지도자들을 계속 살찌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도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벌어먹게 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뺏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죠. 북반부에서 종교인들은 모두 착취 계급의 대변자로서 거의 다 민중들을 반대해 왔으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막이라고 욕하고 빨리 막으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제 민중 대중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종교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일반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을 모두 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인민들이 자기들끼리는 이제 호칭이 동무죠. 다 알고 있듯이 해방 직후 기독교인으로서 민주당 위원장을 한 조만식은 계속 우리들을 반대하고 책동함으로써 잡아 가뒀다가 국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석방시켰는데 계속해서 우리 공산당을 공격했으며 소위 기독교 재건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출판하여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조만식은 북한에서의 교회 장로님이셨고 정치 지도자였어요. 민주당의 대표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평양에서 복음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아주 완전히 도망시켜 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1958년에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종교인들에 대해 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종교든지 다 반대하고자 선동을 한다. 그리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종교인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주민의 거의 과반수가 종교인들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일정한 단계까지는 순수한 종교, 즉 다시 말해서 노동당과 조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하느님을 찾는 종교는 허용되고 있다. 사실 명목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지난날 우리 북조선이죠. 우리나라의 조직 경험은 종교인들이 거의 다 제국주의 침략의 길잡이였으며 간첩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반대한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는 모습이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 퍼뜨리고 있는 부르주아 인생관의 반동적 본질, 이 책인데요. 이 책은 1978년 김명호가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종교의 해독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책은
기존의 그 문헌이 종교를 통틀어 비판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해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의 시각에서 예수의 인생을 반동적으로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김일성의 신격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알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는 자신만을 종교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또 그런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김일성 신격화는 이러한 책들로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종교의 본질과 그 해독성, 여기서 나타나듯이 이 해독성과 그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김일성의 교시. 그래서 자기의 김일성의 그 말만이 아주 그들을 이롭게 하고 참으로 그들을 이상주의 사회국가로 건설하는 데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북한의 교육 그런 내용이 이제 학교 교육의 교과서라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에는 11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의무교육제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뭐 교육 시스템 모두를 장악하고 있고 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전인적 교육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시책을 전체 인민이 주지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북한의 교과서에는 김일성의 그 교시를 빌려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서의 그 내용은 결국은 그 김일성 교시를 통해서 종교를 비방하고 또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미국 선교사들을 비난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미국 선교사놈들은 조선인민을 숙미 사상의 도가니에 끌어넣으려고 날뛰는 한편 북조선 우리나라죠. 여러 곳을 싸다니면서 지형 정찰과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공사에게 보고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렇게 아주 기록을 하면서 지놈들은 숱한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남미주에 노예로 팔아 돈벌이를 하였으며 이렇게 잡아온 것들을 밀선으로 미국에 실어 나가거나 의학적으로 실험 대상으로 사살시키기도 하였다. 이거는 아주 악의적으로 아주 왜곡해서 그렇게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죠. 뭐 미국 선교사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런 세뇌 교육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쁜 짓을 했다. 아주 그 노예로 사람을 잡아서 아주 그 배로 실어가지고 아주 했고 또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 아주 완전 왜곡해서 이야기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김일성 저작 선집인데요. 이게 이제 김일성이 그 어떤 여러 가지 발간되어진 발언한 내용들, 책들 이런 것들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1933년부터
김일성의 활동상을 김일성의 표현을 빌려서 정리한 문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9년에 조선 외국문 출판사에서 총 44권으로 김일성의 소위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 말씀,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듯이 그 말씀을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권력의 절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북한에서 김일성 저작을 인용할 경우 절대 가치가 되고 이는 아무도 의심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진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도 그 초상화 같은 걸 걸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신격화 완전히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치에 김일성이가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화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김일성 저작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은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일색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들의 이제 의식 속에는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갖 책동을 다 했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여 착취 압박하는 쪽으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각지에 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수십 년 동안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듯이 가장하며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조선에 부식하기 위한 엄중한 책동이다. 이렇게 아주 몰아붙이고 비난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완전 역사 왜곡이고 미국 선교사들을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으로 악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를 이렇게 보여요. 조선 사람들이 설교하기를 왼밤을 치거나 오른밤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조선 인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은 반항할 것이 아니라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미국의 이러한 기만적인 설교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덕목으로 우리 인민은 미국 놈들에게 네 놈은 한 번 치면 우리는 두 번 가르치겠다고 답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이 사상적인 내용을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놈들의 종교를 이용하여 조선 인민을 모욕하고 확실한 역사와 현재까지 계속 강행하고 있는 죄행을 낱낱이 폭로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된 일부 악질적 장로 목사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종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반대하여 나섭니까? 그것은 우리 당이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 의식과 문화 수준을 급격히 높인 결과 악질적 장로 목사들이 종교의 미명 아래 인민대중을 속이기가 점점 어렵게 된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인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통해 적개심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지만은 북한에서는 통한다. 반동적 장로, 목사로서 땅을 안 가졌던 자가 거의 없고 놀고 먹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가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놈들은 40년 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 땅에 자기들의 사상적 영향을 퍼뜨리려고 광분하여 왔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반동적 장로 목사들을 길러내고 비호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당을 싫어하며 당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김일성 저작 선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글귀도 있어요. 과거에 조선에 와서 하느님의 사도로 행세하던 미국 선교사들은 오늘날 카빈총을 들고 임신부를 몇십 명씩 모아놓고 한꺼번에 쏘아 죽이며 전차로 어린아이들을 깔아 죽이고 있습니다. 아주 선교사들은 무정하고 잔인한 아주 그 악마로 묘사를 하고 매도를 하죠. 또 이제 보면 장로 목사들은 종교계 상층 지도자라는 계급으로 몰아세우고 일도 하지 않고 거짓소리만 하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또한 상층 지도자들은 피땀을 흘리지도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와 방탕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기생충과 같은 상층 지도자들을 계속 살찌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도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벌어먹게 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대조를 합니다. 땅을 안 가졌던 자가 거의 없고 놀고 먹는 자, 이런 반동적 장로 목사들로서 이제 이들은 인민에게 불평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 놈들은 40년 전부터 종교를 통하여 조선 땅에 자기들이 사상적 영향을 퍼뜨리려고 광분해 왔으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반동적 장로 목사들을 길러내고 비호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선교사와 종교주의자들의 연계성을 아주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미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동적 목사들은 우리 인민이 똑똑하여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민들을 계몽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우리 노동당을 싫어하며 당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면서 반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그 김일성 저작 선집 속에 나오는 내용에 주류는 선교사를 비난하고 미제국주의를 비난하고 또 거기에 부안에 동한 그 목사와 장로들 반동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간 오늘날 분위기 속에서 이런 느낌이 보여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반미 그 다음에 이제 반기독교적 이런 색깔은 결국 참 우리가 연결하기가 딱 김일성 저작 선집과 맞물려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PDF 파일은 이제 6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쳐서 5로 고치기 바랍니다. 미완의 귀향 일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완 완성되지 못한 귀향 일가 이게 이제 발간 비경을 보면 배경은 그 저자 홍동근 목사가 평북 피현 출신인데 6.25 때 이산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목회자로 활동한 바가 있는데 이 책이 이제 81년 이제 방북하고 이제 집필했대요. 이 책 내용은 북한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 남한에서 출판하려 했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종교인 그 부인이 말하는 것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 남편이 이제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나라라고 하는 조선의 제도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 시기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원자탄을 터뜨린다고 하면서 그런 이제 위협 속에 남으로 도망쳤는데 그에게는 이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생활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제 아이들 보고 주옵소서 하고 이제 신께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도망갔지만 공화국에서의 그 부인은
그 아이들을 모두 공부시켰고 대학에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아버지는 신을 믿고 미국을 숭배하고 남조선을 도망쳤지만 너희들에게 옷 한 벌 준 것이 없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화국을 지지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지금 탈북자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친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월북해서 그 허구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소설로 남기고 이거를 계몽시킨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리론 이게 이제 이론 theory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법칙이 안 되니까 리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발간 배경은 그 1976년 북한의 당 전략가인 허정호가 쓴 것인데요.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리론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통일 원칙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허정호가 이제 이 기술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당 규약과 헌법의 대원칙을 규정하면서 그 실천 방안을 소개했는데 필요한 경우 종교인과의 교류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 반미 구국 통일 전선 운동에서 종교 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과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남조선의 현실적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설명합니다. 이 종교인들을 그 혁명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인들을 이제 구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래서 노동 계급의 하층 계급은 이제 상층 종교계 인사들의 약점과 그 동향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하층 계급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그 원칙을 적용하면 이런 어떤 사회적 부정적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막게 되어진다면 애국적 측면을 조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당의 그 당면한 혁명 과업, 전술적 과업 이런 수행에도 조직 동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연 사회에 대하여 과학적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단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전에 이제 김일성주의는 주체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체제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성군 사상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걸 이제 따왔는데요.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고 김정은 성군 사상이고 그 형성 시점은 김일성주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1963년경으로 이제 보여지면 황정엽이 이제 월남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언하면서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은 1930년 가륜회의로 주장을 하지만 1963년 황정엽이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성군사상은 1995년 자기가 이제 성군혁명저자로서 1월 1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 성군 영도 주장을 해서 60년 8월 25일로 주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시자는 김일성주의는 김일성이고 김정은주의 성군사상은 김정일이다. 원래 이제 아버지의 그 성군사상을 이어받았다. 그 사상적 토대는
수령 절대주의 혁명사상, 인민대중 중심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체사상을 쭉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주의의 성분사상은 김정일 때에 이제 약간 변조를 해서 주체사상에다가 총대중시사상 이렇게 총대중시 사상, 총대중 중시하는 사상.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중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그 다음에 사상 분류를 하면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김일성주의고, 그 다음에 김정은주의는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받아가지고 성군사상을 김정일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정 내용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고, 김정은주의 성군사상은 21세기의 주체사상 제2의 조선 혁명 노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언론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좀 말도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PDF 파일을 좀 보시고 제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성적을 내고 가운데 이제 그 레포트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좀 잘 해주셔서 여러분 성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잠깐 여러분 함께 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